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김수정입니다. 2월 22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2024 창업기업 대중견기업 개방형 혁신 지원 사업인 브릿지온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할 지역 내 혁신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을 오는 3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창업기업 대중견기업 개방형 혁신 지원사업 브릿지온 오픈 이노베이션은 혁신 기술을 가진 우수 창업기업 7개사를 선정,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사업을 위한 기술 컨설팅, 기술 검증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유형은 문제 해결형과 자율 제한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 해결형은 대중견기업이 제시한 기술 수요를 창업기업의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협업하여 충족시키는 방식입니다. 자율 제한형은 창업기업이 대중견기업의 보유 기술 기반의 아이디어를 제시 협업하여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유형에 상관없이 혁신 기술을 가진 우수 창업기업 7개사에 선정되면 3천만 원 내외의 기술 컨설팅, 기술 검증 사업화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우수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에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직접 투자 및 협력기관의 투자 프로그램, 해외 시장 진출 사업까지 후속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세종시 누리집,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 K창업기업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지역 창업 전담 기관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며 세부 문의는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설 연휴에 숙박 할인권 9만 장을 배포한 데 이어 여행 가는 달을 맞이해 2월 27일부터 숙박 할인권 11만 장을 추가 배포합니다. 숙박 할인권은 2월 27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6개 온라인 여행사가 참여한 40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수량 소진 시 종료됩니다. 5만원 초과 숙박 상품 예약 시 3만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관광 활성화 취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로 한정해 진행합니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기간 안에 숙박 예약 등을 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숙박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할인권은 2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시라는 숙박 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올해도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100명에서 125명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대상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4월 초 선정 발표하고 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결정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오는 22일 시청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최종 의정활동비 결정을 앞두고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세종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부터 2026년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발표 및 상호 토론, 방청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종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되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9일 제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고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최종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안은 시의회에 조례 개정으로 확정됩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세종시 대표 농산물인 싱싱세종 수박의 정식기가 다가오면서 충분한 토양 온도 확보와 보온시설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찬동이 수박으로 인기를 누렸던 세종시 연동면 지역 수박은 지난 2018년부터 세종시 우수농산물 공동 브랜드 싱싱세종 수박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지역 수박 1기작은 2월 중순에 정식을 시작해 5월 하순에 첫 수확합니다. 수박은 햇빛과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호강성, 고온성 작물로 정식기인 2월은 온도가 낮고 일조량이 부족해 보온시설과 일조량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린 수박 모종의 뿌리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식 전에 적절한 토양 온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중 비닐하우스는 정식 2주 전에 바닥 멀칭 후 소형 터널을 만들면 충분한 지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영하 10도씨까지 떨어지면 냉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형 터널 내외부에 각각 전열선, 부직포를 미리 설치해 날씨 변화에 맞게 생육 온도를 꾸준히 관리해줘야 합니다. 날씨가 맑은 날은 일찍 열어 햇빛을 보는 시간을 늘려주고 날씨가 흐린 날은 보온을 위해 늦게 열어줘야 합니다. 다중터널 안 보온으로 환기가 잘 안 되고 습도가 높게 유지되면 접목 부위, 줄기 등에서 수침상 병반이 생기면서 황갈색의 점액이 나오는 덩굴 마른 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전담할 조사관 24명을 선발하여 2024학년도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투입합니다. 학생화해중재원은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모집 공고를 진행하였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지원자 총 58명 중에 최종 24명을 선발했습니다. 최종 선발된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상담 및 청소년 전문가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전담 조사관들이 학교 사안 처리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28일까지 집합과 실습의 2개 과정으로 연수를 운영합니다. 연수를 이수한 전담 조사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 4일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를 방문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 자체 전담 기구와 학교폭력제로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세종시 교육청은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